자, 오늘 그 김영주 부의장 그 오늘 입당식에 오늘 그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고 음,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음. 굉장히 좀 감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부의장님께서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이 온건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걸어오신 길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었고 원칙과 상식으로 정치해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분과 함께 하시는 거는 원칙과 상식을 함께 하는 분들과는 우리가 언제든 동료가 될 수 있는 정당이다. 우리는 열려있는 국민 모두의 정당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이 이제 계기이기도 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식의 확장이다. 상식을 함께하는 분들과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아끼고 정말 애국심을 가진 상식을 가진 분들과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김영주 부의장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강한 메시지를 냈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힘에 따르는 큰 책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옷이 저기 보니까 목련이 저렇게 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오늘 파란 넥타이를 했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뭐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배려의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조화와 균형.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정치학에서도요. 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제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스펙트럼을 갖춰야 되는가 그걸 설명할 때 캐치 올 파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말로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포괄 정당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캐치 올 파티 또 국민 정당 포괄 정당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이념 특정 진영에만 이게 한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넓게 품을 넓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는 이상민 이제 의원님 오선 의원 저도 이제 좀 타석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당으로 오시게 하는데도 뭐 일정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요 별로 이질감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김영주 부의장님은 별로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고 그 헌법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출신 성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품을 넓힐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책에서 얘기하는 캐치 올 파티가 되고 그게 이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그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일색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쪽이요 전체주의는 일색화예요. 모노칼라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요 아주 대놓고 조선노동당을 주체사상으로 뭐 일색화하자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구호를 던지고 지금 저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로 일색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수박은 그렇죠. 다 깨버리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들은 이게 바로 덧셈 정치죠.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다양성이라는 게 상식과 원칙이 있는 데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그 안에서 녹아들 수 있는 이제 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원칙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넥타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데 일부러 매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다 같이 있을 때 원내대표님이나 이렇게 있을 때 넥타이 얘기를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파란색을 메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국회 가는데 협치의 메시지로 일부러 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위원장님 있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의원님들이 민주당에서는 빨간색 매줍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안 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워낙 세심하시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배려해서 매셨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디테일이 일단 뭐 이재명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15대 국회를 보면요. 당시에 이제 이제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DJ와 정당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영역을 확 넓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 당시 이재호,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왕창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의 외연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려요. 결국 그래서 선거가 또 승리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다. 물론 아마 무슨 저쪽에서 그렇게 사선이 난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또 해내느냐
뭐 욕심인가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타당하다 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싸움이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싸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항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을 흔들어 버려야 되는 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럼 투항 세력들한테는 밥을 잘 먹이잖아요. 잘 먹이고 그렇죠. 잘 해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오신 분들 잘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고 하면 근본에서 흔들려 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 지금 그다음에 시흥시장, 그다음에 조광한 뭐 시장 등등 다 왔지 않습니까? 저쪽에 가니까 다 공천도 주고 하네. 그러면 저쪽이 일단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이걸 가지고 뭐 물론 당연히 좀 비판도 뭐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른바 뭐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 우리 이제 한문경 씨 지난번에 어벤져스에 나왔죠. 이런 운동권 출신들 이른바 이제 진보 좌파 쪽 인사들 중에 이제 상식과 합리 또 이쪽으로 약간 이동한 사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그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사람 영입을 한 거고 그런데 약간 찐 보수도 요번에 저기를 했어요. 네. 대구에서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상징적 인물인데 이분이 또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자민당, 제가 농담 삼아 뭐 토착 외국으로서, 그 자민당이 이 1.5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 정당은 뭐 양당, 이제 양당 구도가 아니고 거대 양당이 아니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니까 이게 1.5 정당이란 말을 이제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 대학 동아시아 전문가가 만든 용어인데 네. 근데 자민당 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네네.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 그리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뭐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를 조정해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런 다양성이 저런 식으로 융합이 되고 소화가 되고 하는 것들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의 품이 넓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당이 통진당하고 뭐 해가지고 그쪽 당으로 가면요. 우리는 자꾸만 그 1.5 정당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비디님께서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 좀 출연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출연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또 박은식 비대위원 오늘 또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호남 아까 박은식 비대위원 나오니까 이번에요 정말 처음입니다. 호남에 28개 전 지역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공천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뭐 좀 당선 여부랑 관계가 없지만 어쨌건 이번에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이번에 후보 등록 비용을 이 호남 지역은 다 대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호남에 출마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마저도 사실 후보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선거 과정에서는 뭐 충분치 않아요. 네. 저희는 호남에서 출마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박은식 비대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힘들지만 네. 박은식 비대위원님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나 이런 쪽이 적합하지 않으시냐. 나 같은 사람은 40대 남자 변호사는 아무런 상징성이 없지만 비대위원님은 호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도 했지만 그분이 의지가 강하셨어요. 아.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인재 영입된 사람들 이런 젊은 분들이나 처음 정계 입문하신 분들이 정말 신념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많아요. 뭐 험지 그래 내가 가겠다. 네. 호남 그래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박은식 비대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저도 기운을 얻고 용기 내고 서로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참 되는 집은 달라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나이 차이도 나지만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속 친구다 이런 느낌을 갖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 아직 직접 뵙지 못한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동료고 동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뜻을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